네, 안녕하세요. 역강입니다. 자, 오늘도 역학방송 사주명리학 기초 강의. 오늘은 이제 천간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갑서부터 시작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까지 왔죠. 그래서 8번째 천간은 다 끝났고요. 자, 오늘은 이제 9번째 천간인 임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의 오행이 음양으로 분화되었을 때 천간에서 양으로 분화되면 임수가 되고요. 음으로 분화되면 계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임계만 맞추면은 천간 10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 살펴본 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9번째 천간인 임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또 판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임수는 우선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임이라고 쓰고요. 이제 임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 오행을 붙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임수, 그 다음에 양의 오행으로, 이제 오행이 양으로 분화된 천간은 바로 이 임수가 되겠다. 그래서 오행으로 봤을 때는 수의 오행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양으로 분화된 천간은 그럼 또 이제 기질상에서 기적인 영역이 양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럼 기적인 현상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그럼 물이라고 했는데 물이라는 것이 이제 기적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의 다변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세 가지의 그 물의 형태가 있죠. 우리가 우선 첫째가 고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체의 물,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그 물이 존재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고체나 액체나 기체의 형태로 만드는 것의 주 원동력은 무엇일까? 자, 그것은 곧 화죠, 화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겨울이 되면 이제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온도가 추워서 낮아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온한 시대가 되면, 온도가 되면 액체 상태, 그럼 뜨거워지면은 기체로 이렇게 승화하게 되는, 결국은 이 화의 영향에 따라서 이 수는 많은 어떤 모습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임수와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병화입니다. 이 병이 태양의 영향에 의해서 온도, 즉 이 온도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수와 화는 밀접하게 서로 연관을 가지면서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 환경을 조성합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이냐? 물과 불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온도가 적당하면 수분도 적당히 있고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평온한 상태를 맞기도 하고, 너무 추면 이제 뭐 얼음이 많이 얼굴에서 전부 고체화된다든가, 너무 뜨거우면 다 기체화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국은 수와는 서로가 이렇게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사주에서는요, 이렇게 수와 화가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같이 존재하는 것이 사주의 모양에서는 굉장히 안정된 형태, 즉 뭔가를 해나가고 발전돼가는 형태에서는 생명의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관계다, 이렇게 우리도 흔히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역에서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수하기제다, 64궤 중에서 수하기제궤가 그런 역할을 한다, 뭐 그런 말도 우리가 하죠. 자, 그런 거는 이제 잠깐 논외로 하고요. 자, 어쨌든 그런 형태의 어떤 기적인 측면이 바로 이 물의
어떠한 형태가 어떤 기운으로 이렇게 나타나느냐의 요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중요한 모습의 변화, 기적인 변화, 자,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이 됐다가 비가 됐다가 또 이제 다시 땅이 내리면 이제 강이 됐다가 뭐 바다가 됐다가 뭐 호수가 됐다가 하는 식의 이런 어떤 뭐가 생기죠? 자연의 기의 순환이 생깁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을 통칭 털어서 기의 순환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중요한 임수의 어떤 기의 형태, 이게 되겠죠. 이러한 것, 이런 순환 반복, 이러한 형태가 곧 있음으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순환, 기의 순환을 통해서 물은 결국 만물의 시초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다. 자, 여기에는 아까 위에서 설명한 그런 기의 순환의 그런 요체가 필요하다, 원동력이 필요하다, 이걸 포함하겠죠. 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의 사이클, 이런 걸 또 만들어내는 것이 이러한 수, 특히나 임수의 양적 기운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명을 할 때 주로 많이 설명되는 것이 뭐 하늘에서는 뭐 눈이 또는 비요, 이런 걸로 형태, 또 나는 큰 구름이라든가 큰 구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제 이렇게 땅에서는 강물, 그다음에 이제 호수, 이런 걸로 이제 뭐 바다나 규모가 있는 큰 물의 형태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상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 임수죠. 그래서 이런 본연의 물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물의 순환 형태의 기적 순환 형태도 갖는 것도 이제 그게 바로 기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물이라는 것은 땅에서 쉼없이 흐르는 성질이 있죠. 흐르는 성질.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흐르는 성질로 해서 흐른다. 이건 그래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 아래로 흐르는 성질, 자, 이런 것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은 위에 있더라도 더 낮은 곳을 보게 되면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흐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넓게 넓은 공간을 만나면 넓게 흐르기도 하고, 좁은 공간을 만나면 좁은 데로 그 모양을 매우 많이 달리하면서 환경에 맞게 이렇게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기도 하고요. 또한 또 이 물을 떠서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모양, 또는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 이런 식으로 매우 모양을 달리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대체적으로 유연성이다, 유연성이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양을 자주 바꾸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맞게 모양새를 달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주적인 관점에서 임수의 사람들은, 임수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유연한 사고와 그 다음에 개방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융통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유연한 사고가 바로 우리가 우리 사단칠정에서 말할 때 인의예지에서 이 수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죠. 지혜를 상징할 때의 지.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연한 사고가 바로 이 지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혜니까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유연한 사고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는 경직되지 않은 생각을 통해서 뭔가 현명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반하는 것은 바로 사고방식의 융통성이나 유연한 사고력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해당되겠지만요. 그런 걸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연한 사고가 좋죠. 물론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고요. 그러나 지나치게 유연하면 그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항상 좋을 수도 없고 나쁘게 사고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그래서 지나친 유연한 사고와 개방적 융통성은 자칫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열린 사고 방식이나 이제 유동성이라는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그것이 어떠한 좀 좋지 않은 생각, 그래서 음흉한 쪽, 이런 쪽으로도 흐를 수 있다는 단점이 되겠죠. 너무 지나친 그런 유연한 사고는 곧 좋지 않은 범주로도 갈 수 있다.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지면 매우 지혜롭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서 수양하지 않으면 속되기가 그지없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많이 알면 많이 아는데 굉장히 유식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수양이나 이런 것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음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공부와 수양은 동시에 같이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이 공부는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너무 기도만 많이 하거나 이러면 또 너무 사람이 부황되고, 너무 공부만 많이 하면은 또 너무 속되고. 그러니까 기도와 속되,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양이죠. 그 수양과 지식의 어떠한 축적은 서로 균화를 이루면서 같이 가면 매우 현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 선현의 가르침도 우리가 이런 오행의 속성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임수로 태어난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사주적인 특징은 유연한 사고와 개방적 융통성, 그리고 열린 사고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물의 흐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법칙성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쉼없이 흐르려는 일관성을 가지면서 쭉 법칙을 갖죠. 예, 계속 굽으면 또 굽은 대로 아래로 계속 흘러가는 그러한 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성을 준수하는 그런 면도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임수는 바로 이런 임수의 사주에서 임수일간, 입수천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의 이런 특징은 이런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리고 신체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보통 혈액계를 상징합니다. 혈액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임수가 되겠죠. 오장육부에서는 이제 방광이 이제 오장육부의 임수의 영역에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 방광이 임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임수천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9번째 천간이 임수를 마쳤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하게 되면은 10가지 천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전부 한번 알아보게 되는데요. 자, 그동안 강의를 쭉 들으셔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천간의 어떠한 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 와중인데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우리 그 역학방송 명리학기초 천간 거의 끝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또 공부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 또 계수 시간에 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